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괜찮았죠. 미국의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일 일단 삼성전자가 반등은 나오는데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의 이제 하반 경직성 그동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이제 연기금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연기금이 담은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져서 뭐 연금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국민연금은 거의 국가 보장에 준하다라고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연금 고갈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율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연금 받는 시기가 뭐 늦춰지거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거의 국가 보장 상품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못 받을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담은 주식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해외 주식 부분에서는 또 수익을 잘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많이 담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에 대한 부담감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요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5만전자 찍을 줄은 잘 나가던 국민연금 계좌 까보니 이렇게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지난해 4분기 4조 4천억 넘게 감소했다. 네. 감소했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평가의 하락분만 2조 5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삼성전자를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많이 담을 수밖에 없었겠죠.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시총 1위 기업이니까. 하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 중 가장 큰 폭의 주식 평가액 감소다.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시가총액도 컸기 때문에. 반면 하이닉스에 대해 에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식 평가액이 국내 주식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종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국민연금이 담았는데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늘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내 주식 비중 줄이면 연기금의 하방 경직성도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은 맞아요. 네, 하지만 일단 올해 목표치만 기준으로 볼게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올해 비중 목표치는 14.9%입니다. 그거를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목표치가 그래요. 그럼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은 13%가 안 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2%는 매수의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연금의 매수 여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나간다고 해도 국내 주식이 하락하는 그 폭이 더 컸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해외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최근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비중이 늘어나요. 평가 금액이. 그렇죠. 수익을 계속 보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비중이 떨어져요. 왜? 주가가 하락하니까. 그럼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 주식은 팔고 국내 주식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3%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국내 주식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14.9%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한참 더 사야 돼요. 반면에 해외 주식은 그렇게 많이 살 여력이 별로 없어요. 비중 조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바뀌고 그러니까 주가 등락에 따라서도 비중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란 비중은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기업의 100주, B라는 기업의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A가 80원으로 떨어지고 B가 120원으로 올라가면 B의 비중을 줄여서 A의 비중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에 수급이 더 들어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수급 중에 지금 보시면 외국인 수급은 하락하잖아요. 기관은 살짝 올랐다가 정체고. 근데 이제 연기금만 한번 보면요. 어차피 연기금 수급의 90%는 국민연금입니다. 연기금 수급은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연기금을 보시면 계엄 사태로 인한 폭락 이후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담습니다. 그죠?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버티잖아요, 옆으로. 그죠? 연기금이 앞으로도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주씩 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70만 주씩 사다가 요즘엔 또 60만 주씩 산단 말이에요. 자사주 매입 규모를 줄이긴 했지만 전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액수는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을 적게 한다는 건 미래에는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사주 매수가 줄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2월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안에 자사주를 이제 매수를 하고 3조 원 정도의 이제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10년 안에 10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해요. 그 말은 뭐죠? 한 달 후에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는 거고,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자사주 매입 이슈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유지. 네. 이것 또한 뭐죠?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견고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만 원대는 웬만하면 삼성전자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올라갈 트리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밑에서 받쳐준다는 건 지수를 지킨다라는 개념이지 이걸 끌어올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걸 끌어올리려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실적 개선 기대, 실적 바닥 찍었다, HBM 부분의 성과, 혹은 DDR7 잘 팔린다, 이런 이슈가 나와야 올라갈 건데, 적어도 바닥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니까 트리거 하나만 발생하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죠. 그 트리거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어요. 이번 달일지 다음 달일지 몇 달 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수의 하단은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 자사주 매입 플러스 연기금 수급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다. 연기금이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일 거지만 국내 주식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중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내 증시를 담을 여력이 해외 주식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계속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이폰도 이제 슬림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슬림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아이폰 슬림 버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게 이제 렌더링 이미지인데 요렇게 얇죠. 근데 이제 항상 얇게 만들면 카톡 튀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카메라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일단 렌더링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얇게 만드는 거는 물론 이제 많은 기술이 들어가지만 카메라를 얇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튀어나와야지 이제 광각이라든지 화소라든지 개선이 이런 게 쉬운데, 카메라를 얇게 만들면은 이게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개선시켰냐가 관건이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렌더링 이미지에서는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렌즈를 프리즘 앞에 배열해서 카메라 모듈이 튀어나온 현상 해결, 얇은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증권사마다 갈린다는 시각도 두 가지 증권사를 기준으로 비교해 드렸는데, 그 각각의 시각에서도 기대하는 부분은 뭐다? 네, 갤럭시 S25 출시에 따른 모바일 부분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슬림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모멘텀은 반도체로 가져가야 되지만 스마트폰도 생산하는 업체는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판매 확대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부진을 일부 만회할 수 있겠다. 정리하면 삼성전자의 하방 경직성은 연기금의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등으로 분명히 받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모멘텀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상승 모멘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 여전히 시간 싸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계속 가능하다고 봐요. 5거래일 연속 음봉의 양봉이잖아요.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